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강릉에서 8살 남자아이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40여일 동안 수사한 끝에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모들은 아이들 앞으로 나온 보조금도 호사로운 생활을 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4일 강릉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살 남자 어린이. 경찰이 40여일 동안 수사해 지난 16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비롯해 학대, 유기, 방임 혐의까지 물어 부모는 물론 함께 살고 있는 성인 남성까지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방치한 채 밤에 유흥주점을 다닌 혐의 등도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확인했고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애들 아직 수고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친구라고 애를 아끼고 막 술 먹고 막 새벽에 오니까 애들끼리 분석되지. 5년 전 인천에서 강릉으로 이사 온 이 가족은 생계를 위한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자활센터에서 잠깐 일했지만 불미스러운 문제로 일을 그만뒀고 엄마는 아이 양육을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아 기초수급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유흥주점은 물론 네일숍, 미용실 등에서 고가의 시술도 자주 받았습니다. 부침개라고 서울에서 40만 주고 염색도 가끔 하고 닦는 걸 많이 잡았죠. 근데 보일러 무료, 약속 무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으로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주민과 주변 상인들은 아이들을 위해 보조금을 쓰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탓에 국민신문고에 주민들이 부정수급 신고를 여러 차례 했지만 지급 요건에는 해당했기 때문에 보조금은 계속 지급됐습니다. 그 신고가 들어왔어요. 부정수급. 부정수급자는 아니고 돈은 다 지금 명분이 정해지는데 그걸 실제 사용 자체의 부분들은 그렇게 사용 안 했다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자녀만 8명의 아이들에게 삼촌이라 불리던 지인 2명까지 많을 때는 12명이 함께 살았던 집. 남자가 한쪽을 다니고 여자도 있고 그거 갔다 왔는데 누군지는 모르죠. 지금은 10대가 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동학대 기록이 있고 주민들의 신고도 이어졌지만 우리 사회는 누구도 8살 아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각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7일 속초시설관리공단의 소각장, 가늘고 긴 눈덩이가 건물 위에서 떨어지더니 곧이어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추락해 바닥에 쓰러집니다. 소각장에서 일하던 30대 직원이 높이 18m가량의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장면이 고스란히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겁니다. 11시 한 20분? 30분? 밥 먹다가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봐가지고 신고한 것 같아요. 경찰은 사고 당시 직원이 홀로 있었고 부검 결과 외상 등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사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족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불법 개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애초에 설계에도 없는 옥상을 드나드는 문이 버젓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소각장의 건축물 대장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도면에 옥상을 드나드는 문이 없이 벽면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족과 일부 직원들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도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옥상 출입문을 통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위험을 알았을 것 같거든요. 알았을 것 같은데 굳이 통제도 안 하고 너무 아쉽고 화가 좀 나죠. 사고 당시 경고문조차 부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있었던 경고문이 수개월 전 페인트 공사를 할 때 떼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드나드는 문은 과거에 소각장을 위탁 운영한 민간업체가 불법 개조해 만든 걸로 보인다며 현재는 이를 막아놨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강원도가 고속도로망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 태백에서 보고회를 갖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중점 사업 반영 후보 노선은 속초 고성 구간 동해고속도로 연장, 포천 철원 구간 포천 세종 고속도로 연장, 춘천 철원 구간 중앙고속도로 연장, 양구 영월 경북 영천 남북 구축 고속도로 신설 등 4개 사업을 꼽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국 지자체로부터 후보 사업을 건의받아 내년 하반기 국가계획 반영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8일 강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과 정부 부처를 찾아 수십 차례 협의를 벌인 결과 법제처 심사 통과에 이어 이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산림과 농업, 환경과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가 핵심입니다. 고원 스포츠 도시를 내세우고 있는 태백시에서 지난 주말과 휴일 전국 단위 생활체육 행사가 열렸는데 선수 참가 규모와 예산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참가 선수가 적어 정상적인 경기마저 진행되지 못했고 댄스 스포츠는 관람객 호응마저 없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태백 장성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회. 한 번에 6경기가 가능한 체육관이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고 대기 선수는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단위 대회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참가 인원이 적어 첫날 단체전은 열리지 못했고 개인 복식도 제대로 경기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실망을 많이 했어요. 팀도 없고 해서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은 더 없는 것 같아요. 대회 주최 측은 경품으로 해외여행 상품권까지 내세우며 700팀 모집을 목표로 했지만 신청 인원은 100여 팀에 불과했고 그나마 신청자 상당수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시 넘어서 일어나고 그냥 부랴부랴 왔는데 너무 행한 거예요. 이게 대인가? 여기는 기권이 좀 많대요.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선수 모집 상황은 더욱 안 좋습니다. 지난해 이틀 동안 열린 태백삼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는 800여 팀이 참가했고 하루 일정이었던 태백 지역 클럽 대항전도 이번 대회보다 참가팀이 많았습니다. 어울림 생활체육 축제라는 이름의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과 댄스 스포츠 등 2개 종목에서 열렸는데 예산은 태백시가 1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4,500팀이 참가했다는 댄스 스포츠 대회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동호인 클럽 대항전으로 열린 첫날만 사람이 붐볐는데 공식 기록이 남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식 대회는 둘째 날인 일요일에 열렸지만 보는 이가 적어 관람석이 텅텅 비었고 일부 참가자들이 늦게 와 행사는 오후가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은 강원도 배드민턴 협회의 참가 거부로 선수 모집이 어려웠고 태백에서 개최한 첫 대회라 다른 종목 운영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떻게든 방해를 하든 간에 전국 대회니까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갖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강원도에서도 못 나가게 하고. 태백시의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을 놓고 강원도 시군 체육회가 갈등을 빚으며 대회 참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태백시의 무리한 추진으로 선수도 관객도 없는 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동해안을 북방물류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동해시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동해안과 배후 지역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도내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입니다. 동해시는 동해안 컨테이너 전기선 유치와 일본 여객선 항로 재개 등을 추진하며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안과 배후 지역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저렴한 임대료, 관세 유보 등 각종 인센티브로 우수한 수출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난 2017년 3차, 2023년 4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계획에 동해안과 배후지 포함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송정동 주거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한 주거 이전비와 5천억 원이 넘는 보상비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항만 배후 지역을 기존 주거지가 아닌 송정동과 북삼동 일원으로 선회해 항만 배후단지 종합계획 포함에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긴 특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강원도지사가 정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여기에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내 중소형 부지도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특화형 항만 배후단지 지정 특례가 3차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해안의 자유무역 지역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동해안 배후물류단지를 국가 기본 계획에 반영시키고 동해항을 다양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환동해권 복합물류 항만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도내 정치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강원대가 내일 평의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이달 초 학칙 개정안 상정을 철회했던 강원대는 내년 의대 선발 인원을 49명에서 42명 늘어난 91명으로 증원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림대와 가톨릭관동대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마쳤고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다음 달 3일 평의원회에서 증원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대는 의대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교법인 경동대가 속초시 노학동에 위치한 법인 소유의 옛 동우대학 토지와 건물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사회단체는 매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동대는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옛 동우대학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교육부의 처분 허가를 받았다며 토지 65필지 30만 제곱미터, 건물 14동 5만 제곱미터, 예정 가격 781억 8,300만 원에 부동산 매각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 번영회 등 사회단체는 설립 당시 시유지를 헐값에 사들여 조성한 교육용 재산을 매각해서는 안 되고 사용하지 않을 거면 시유지로 돌려놓으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 강릉 구간에서 발생한 뺑소니 의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 20분쯤 강릉시 유천동 속초 방면 7번 국도에서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근 CCTV를 확인해 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40대 남성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교육감은 전자칠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기자재라며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조를 계속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칠판 예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7월에 열릴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이번 회기 본회의 의결이 남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 10분쯤 속초시 노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외국인들이 차로 보행자를 친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로 사고 현장 부근을 살피던 중 외국인 2명이 도망치자 이를 쫓아가 40대 외국인을 붙잡았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뺑소니 사고 가해자가 아닌 단순 불법 체류자였지만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고 착각해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던 피의자는 이튿날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불법 체류자임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오늘부터 모바일 카지노 발권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입장권은 카지노 발권 창구에서 대기하지 않고 하이원 리조트 모바일 앱을 통해 오전 6시 10분부터 자정까지 구매해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9,000원입니다.
강원랜드는 9월에는 안면 인식과 지정맥을 활용한 생체 정보 입장 시스템까지 도입해 스마트 입장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 증가했습니다. 정성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리왕산 케이블카 탑승객은 6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 명가량 늘어 누적 탑승객이 2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